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 권리 분석해볼 물건의 표시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19662,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62-28회 두 필지에 소재하는 물건이고 근린주택으로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30.38평, 건물 면적이 81.69평으로 와 있는 물건인데, 이제 매각 조건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또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이런 이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분석할 때는 가격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권리 분석을 잘 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인수되는 또 추가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권리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 분석 내용입니다. 자, 감정 가격을 보니까 12억 5,415만 1,870원의 최초 매각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번 차수 34%대입니다. 감정가의 34%라 상당히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해서 4억 3천 17만 4천 원에 이제 시작되는 물건이고요. 보증금은 10%가 납입을 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입찰 진행을 해보면 그동안에 한 4차까지 진행됐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신권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4차에 진행되는 물건을 입찰 진행령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그 부동산의 표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가 세 필지 합이 130.38평이고 목록번호 4번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지상 3층, 철골 구조, 경량 철골, 또 판넬로 지어진 건물인데 일종의 뭐 가건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 면적은 81.69평. 자, 여기도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 내용이 이렇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권리 분석하고 있는 물건지 주변 현황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이 주변 상권은 그게 상권이 크질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상권들, 여기 이제 파란 지붕들이 거의 상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을왕리 해수욕장은 한 해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전국 최고로 많이 찾아든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자, 바로 이웃에는 또 이 왕산 해수욕장도 관광객과 피서객이 찾아드는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이 해수욕장 팜블록 뒤에 대로변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파란 지붕과 이 하얀 콘크리트로 타설한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물건지입니다. 빨간 지붕과 여기 하얀 지붕은 오늘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란 물건, 이 부분만 오늘의 대상 물건입니다. 주변 대로변은 아직까지 상권이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죠. 이 앞에 두 동은 펜션입니다. 바로 옆 건물은 이제 호텔입니다. 오늘의 물건지 바로 뒤편에는 여기 펜션촌입니다. 그래서 답사하는 날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펜션 이용객들, 뭐 학교 학생들, 또 회사, 또 동호인들이 상당히 붐비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물건 바운더리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도가 이런 모양이 있죠. 지적도가. 지적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건물들은 762-68. 이 부분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어떤 현황도를 보면은 이 지적도 모양하고는 다른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도로하고 이 지금 현재 토지의 형상은 이 토지가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더 큰 장점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 물건은 거의 가건물 정도의 건물이다. 물론 그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이지만 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서 그 식당을 하다가 지금 이제 폐업한 그런 상태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분석하는 물건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건물을 보니까 지상 3층에 철골 구조의 경사지붕 3층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그 등기가 난 것을 보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이다. 이게 건축 허가는 내서 건물은 지었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신청되는 물건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볼 겁니다. 자, 건물 갑구라는 거, 을구란에 이제 설정된 권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처분도 돼 있네요. 또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을구란의 근저당 설정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릅니다.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인해서 전부 말소됩니다. 해당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처분이 2021년 9월 23일자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접수 번호가 빨라서 일견 인수되는 권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가처분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가 가처분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이 가처분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결국은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내역을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 GC의 건물을 포함해서 12억 5,415만 1,870원의 최초 매각 가격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요. 요 감정은 2022년 9월 14일 시점에 감정을 했습니다. 요때 시점에 가격 평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현 시세하고의 차등이 있는지를 잘 평가를 해서 입찰 가격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명세처를 보니까, 여기에 토지가 세 필지가 이제 감정 가격에 포함된 것을 보고, 지목은 대지 한 필지에 임야가 두 필지고, 가격이 11억 4,896만 2천 원에 감정한 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결론은 이 물건은 이제 거의 토지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제 지상 3층을 확인했죠. 건물 가격을 보니까 9,700, 14,870원. 이제 건물은 그만큼 포지션이 약하다. 판단 컷때 이 건물은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하고 다시 용도에 맞춰서 재건축을 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냐. 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기 제시의 물건도 판넬조 암석 지붕, 현지 답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앞에 이제 그 판넬조로 암석 지붕이 있었고 또 파이프 쪽 천막 지붕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도 다 매각 물건에 포함됐습니다. 뭐 그 금액은 이제 크지를 않죠. 800만 원대.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거는 이제 토지 가격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설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요 칸은 등기부 등본상의 가장 빠른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만 요 칸에 들어갑니다. 또 요 칸에는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좀 특이하게도 요 내용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 설정일이 2007년 5월 25일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건 토지 근저당으로서 최선순위 설정일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건물 등기부 등본상을 확인해 보니 2022년 7월 22일자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위로 구분을 합니다.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는 권리는 토지의 근저당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정된 권리, 오늘의 물건은 건물에 설정된 최우선 권리가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을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는 그 말소 기준 권리로 구분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등기상의 설정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 유무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표기된 이 날짜 가지고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인들은 이준 아무개, 이경 아무개, 이순 아무개, 이승 아무개에서 4인이 이제 임차인으로 조사돼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전입일자하고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 4인의 임차인은 전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 중에서 이순 아무개 외 3인은 그 보증금이 인수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순 아무개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는 했으나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3,500만 원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뭐 부족하면은 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최우선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나머지 3위는 지금 보증금 미상입니다. 해서 이 보증금 미상에 대한 3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상 임차인인지 허위 임차인인지 그 대항력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대항력 효력이 없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현재 나타나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일단은 3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인수가 원칙입니다. 잘 분석을 해보세요. 등기상의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등기상에 가처분 말소 동의서가 제출돼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죠. 이게 이제 문서 열람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4일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에서 가처분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비교란에 일괄 매각이고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 또 제시의 건물 포함됐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서에 그런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건물보다는 토지의 어떤 효용가치, 용도에 맞는 효용가치를 잘 분석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